중2 동물과 에너지 단원 첫 번째 챕터의 소화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에너지 교재의 첫 번째 챕터 1을 진행을 할 거고 식물과 에너지를 우리가 이전 단에서 했고 이제는 동물에 대해서 할 거고 동물의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요한 메커니즘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소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펴보면 첫 번째로는 요 페이지가 보일 텐데 요거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에 관해서 지금 간략하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심화학습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물질대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 생명체의 몸 안에서 체내 안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런 화학 반응들이 우리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물질대사라고 해요. 물질대사. 물질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고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난다.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되거나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지. 방출되는 걸 가지고 발열 반응이라고 하지. 그래서 흡열 반응이든 발열 반응이든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는 정해져 있고 항상 이런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같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고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질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변화들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여기서 동화는 뭔가 같아진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커다랗게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화작용은 요 커다란 게 다시 작은 애들로 분리가 되는 달라지는 작용 이거는 같아지는 작용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동화작용 보면 작고 간단한 물질들 즉 저분자 물질들을 좀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겠지 배열들이 이들을 다 연결시키려면 복잡한 물질, 즉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물질들이 큰 물질로 합성이 되려면 결합을 끊어내고 이렇게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결국에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 같은 것도 광합성도 우리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조금 더 복잡한 고분자를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광합성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우리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항상 합성이 되거든. 단백질이 우리가 그냥 일반 생각하는 근육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라는 게 있어. 효소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런 효소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효소들을 만드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큰 거를 간단한 저분자, 즉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아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들어갔던 에너지가 큰 고분자에 숨어 있다가 다시 저분자로 다시 분해가 되면서 여기 숨어있는 에너지가 톡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근데 보통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서 일부는 열 에너지로 나가고 나머지 에너지는 실제로 다시 생명활동에 쓰이거든. 그래서 열이 이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얘를 발열 반응. 그래서 세포호흡과 소화 같은 것들 우리가 오늘 소화를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하는 소화를 배울 겁니다. 자, 세포호흡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이야. 우리가 주로 포도당을 이용을 하죠. 이런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왜 필요로 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근육을 움직이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할 때 포도당이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얘는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포도당의 특징은 얘가 고분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분자인 포도당을 분해를 시켜주면 이 고분자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럼 고분자가 다시 저분자로 바뀌는 거죠. 지금 보면은 포도당이랑 산소가 들어가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즉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그 에너지는 열 에너지도 잠깐 나오지만 ATP라는 형태로 나와서 얘는 체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
그럼 ATP가 직접 세포에 가서 아니면 근육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요게 세포 호흡. 그래서 호흡이지만 폐에서 숨을 쉬는 그 호흡이 아니라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교환이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TP 나오고요. 방금 설명을 했고, 자,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에 관련돼서도 이런 그림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 즉 광합성에 필요한 반응물들이 있지, 반응물. 자, 이 산은 뭐냐면 에너지 산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낮은 곳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작은 거고, 높이 있는 애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면 반응물들은 되게 좁은 자리 때문에 에너지가 작잖아. 근데 지금 빛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하면서 점점점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고분자로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고분자는 단계별로 내려온다. 중간 생성물이 가지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유기화합물 고분자가 되면 에너지가 많아진다. 한 분자당 가진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러다가 돌아오면 에너지가 다시 작아진다. 이거 있고, 두 번째는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한 번씩 내려온다는 거. 한 번에 포도당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한 번에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생성물,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모은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끔씩 나오는 그림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소화가 나옵니다. 소화. 우리가 왜 소화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왜 소화를 할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있잖아. 그치? 잠깐만. 뒤에 먼저 보고 갈 내용이 있어서 5쪽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소화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들어갈 거야.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세포호흡을 얘기를 했잖아. 그치? 세포호흡이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작은 소기관이 포도당이나 어떤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기물들을 얻어야겠지. 밖에서 얻어야 돼요. 동물들은. 식물들은 스스로 이 유기물을 만들 수가 있어. 광합성을 통해서. 그치. 근데 동물들은 스스로 합성을 못하니까 먹어야 돼. 밖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음식들이 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으로 먹거나 빵 이런 것들로 먹는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분자가 포도당보다 훨씬 커요.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야. 그러면 그런 커다란 형태의 음식물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치? 왜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니까. 세포는 녹말 예를 들어서 커다란 탄수화물 그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든. 잠깐 먼저 볼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밖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녹말, 단백질, 지방. 여기서 녹말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영양소의 종류 중의 형태겠지. 탄수화물에는 이렇게 길게 연결된 형태도 있고 하나씩 떨어진 형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당류, 단당류라고 하거든. 하나 있으니까 단당류, 많으니까 다당류. 자, 그러면 우리 탄수화물도 크고 단백질도 이렇게 크게 길게 연결되어 있고 지방도 복잡한 구조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서 이 큰 애들을 그대로 이용을 못해. 왜냐하면 세포가 이용하려면 세포막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세포막에는 굉장히 얇고 구멍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애들은 못 들어와. 그래서 세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의 분자로 쪼개줘야 돼요. 그게 소화야, 소화. 그래서 소화의 정의라고 물으면 이런 커다란 분자들, 즉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것,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화작용 기억나겠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이라 했었어. 그럼 에너지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녹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의 종류마다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려면 이런 구조들이 다 다른 결합이거든. 그럼 이 결합들을 쪼갤 때
자기 혼자 그냥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가서 이 끓는 것을 도와주거든. 그게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라고 해서 소화효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각각 영양소마다 소화효소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외워줘야 돼. 위치랑. 그거를 오늘 배워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외우기 전에 소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오쪽에 매니에 여기 소화의 과정 한번 볼게. 여기는 밑줄 칠게. 선생님이 방금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세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분자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영양소인 탄단지는 분자 크기가 크다. 그치? 그래서 세포를 통과할 수 없다. 즉 소화관을 통과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벽을 통해서 영양소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얘들은 커다래서 그 벽을 통과 못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그래서 요거 밑줄 칠게요. 고분자 상태의 영양소를 저분자 상태 영양소로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 중요한 게 별표 쳐놓고 알아줘야 돼요. 무조건. 소화의 종류에는 뭐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 어쨌든 큰 거를 작게 쪼개주는 게 소화잖아. 그래서 작게 쪼개줄 수 있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잘라주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을 때 잘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물리적 반응에 해당하겠지. 현상에 해당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크기만 잘게 바꿔주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요. 요거는 우리가 입에서는 이로, 치아로 씹는 저작 운동 있지. 씹는 운동이 있고, 아니면 위나 장에서 일어나는 꿈틀 운동. 이거는 여기를 각각 근육을 쪼아줘서 물질들이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거 보통 장에서 일어나요. 분절 운동은 뭐냐면 여기가 쪼그라졌다가 그 다음에는 통통한 부분이 쪼그라졌다가 하면서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랑 소화효소들, 소화액을 섞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 소화가 있다. 화학적 소화가 쌤 아까 말했던 소화효소가 필요한 반응. 소화효소에 의해서 크기만 진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얘들의 화학적인 결합이 끊어져서 다른 물질로,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소장벽에서 흡수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계, 그러면은 소화를 시켜주는 우리 기관들은 어떤 게 있냐? 요거는 잠깐 두고 우리 소화 개 이런 게 있어. 기관계 요거 한번 하고 다시 와서 볼게. 체크해놨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보면 소화해서 밑에 나오는 그림들 한번 봐줄게. 조금 이해도 잘 될 거야. 지금 설명하고 보는 거라서. 소화계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방금 선생님이 이제 분해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분해만 해서 내보내면 의미가 없잖아. 분해해서 몸으로 흡수시켜야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흡수하는 것까지 소화다. 그래서 소화계에서 음식물이나 물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분해가 된 영양소나 물이 흡수가 되고, 그런데 흡수가 될 때는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되거든. 그러면 그거는 순환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순환계에서는 세포에다가 영양소 전달해주고 노폐물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 이제 호흡을 통해서 기체도 왔다 갔다 하고, 배설을 통해서 노폐물도 배설하고,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동물관에서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오늘 챕터 1에서는 요 소화계만 배우는 거. 자, 밑에 볼게. 생물의 구성 단계. 자, 식물은, 동물은 구성 단계가 달라. 지금 식물부터 우리가 식물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예요. 당연히 식물이든 동물이든 개체들을 잘게 쪼개다 보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나오겠지. 세포에서 세포들이 같은 일들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 그 다음 이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걸 이뤄. 같은 일들을 하는 조직을 모으는 거야. 물간, 췌간, 이동 통로였죠. 물이동 통로, 양분 이동 통로. 요거들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르고, 뭐 울타리 조직, 이건 울타리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 해면 세포 모여있는 해면 조직, 표피 세포 모여있는 표피 조직 해서 요것들을 또 기본 조직계, 이런 식으로 조직계라는 기본 구성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게 나와.
식물의 기관에는 이런 영양기관, 생식기관 해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아니면 생식하는 데 이용하고 하는 것과 같은 기관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개체, 이 기관들이 합쳐져서 개체가 된다. 이게 식물의 구성 단계거든. 근데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선택 좀 할게. 동물은 가장 작은 게 세포야. 근데 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지. 더 많겠지만 또 똑같은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었어요. 동그라미 쳐볼게. 근데 우리 동물은 조직계가 없지. 그 다음에 조직에서 바로 기관으로 넘어가. 그럼 위라는 기관 안에는 신경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다 있는 거야.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적인 일을 하는 어떤 단위가 되는 것을 가지고 기관이라고 해. 그러면은 위 말고도 기관은 뭐 심장, 아니면 소장 등등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는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 그런 기관들을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비슷한 일들을 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관, 소화시키는 데 쓰이는 기관들을 모아서 소화계라고 분류를 해서 묻겠죠. 소화계는 그래서 위, 소장, 대장, 쓸개, 이자, 간과 같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될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식도도 기관계에 들어가요. 소화계에 들어가. 왜냐면 음식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그 다음에 신경계 등등등 해서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동물에는 그래서 식물에는 없는 기관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각각 없는 거 한 번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지 얻는 방법은 아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여기도 표시해놓고 반드시 읽어보고. 자, 동물의 기관계에는 선생님이 말했던 4가지 중에서 4가지 나오지. 우리는 오늘 요걸 배울 거고, 순환계는 어떤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들을 운반하고, 호흡은 기체를 교환하는 거고, 배설은 노폐물을 발설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4개는 모두가 이어져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음식물 소화하고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영양소를 순환계가 운반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기체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기체들을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 마시게 하고 하는 것을 호흡계가 해주는 거고, 영양소가 흡수되고 소화되면서 노폐물이 발생할 수 있고, 세포에서 일을 하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노폐물이 나오거든. 그렇게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설시켜주는 게 배설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3쪽.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할까? 아까 커다란 고분자인 음식물을 먹으면 영양소인 작은 분자인 이제 소분자까지는 아니야. 포도당만큼 소분자지 그럼. 소분자로 이제 이산화탄소나 물같이 그 정도로 작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물론 물도 영양소거든.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배울 영양소들은 조금 고분자 형태를 띠고 있어. 영양소가 어떤 게 있나 볼 건데, 일단은 하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6가지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보면 우리 ATP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우리 했잖아, 맨 처음째. 보면 이렇게 ATP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유기물들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주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얘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은 에너지원으로는 안 써. 얘들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 그치?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심장도 못 뛰고 근육을 뛰게 해줄 수 있진 않아.
근육 움직이게 해줄 수는 있진 않지만 몸을 구성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얘들을 가지고 부영양소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볼게. 오늘 수업은 여기 있죠.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것들은 필기를 하면서 할게. 글이 여기 많기 때문에 보면 확대해서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탄수화물 누가 있는지 먼저 보자. 누가 있냐면 우리 뭐 밥, 빵, 감자, 고구마 아니면 탄수화물 야채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물론 과자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는 자 여기 한번 와서 보면 저희가 다당류라는 거 말했는데 자 단위체에는 단당류이며 단당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당류, 다당류 이건 밑줄 쳐볼게. 자 탄수화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리가 가능해. 단당류는 포도당이 이제 육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하나 있는 거 단당류고 이당류는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갈락토스든 이런 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는 이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형태는 물론 포도당도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당류도 단당류도 다당류도 모두 섭취하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해서 흡수해서 결국에 받아들인 영양소의 형태는 단당류라는 거. 결국에는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로 이 이당류와 다당류들이 다 구성이 돼요. 자, 탄수화물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CHO.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원소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야. 그래서 열량은 g당 4kcal. 요거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쭉 볼게 순서대로. 자,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CHO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만 특이하게 자기 혼자만 딱 가지는 원소가 있지 뭐. 질소.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얻으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지방의 열량을 보니까는 g당 9kcal나 띄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들은 지방으로 저장이 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지금 g당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이 제일 많잖아? 그러면 우리 몸은 효율적인 걸 택하니까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에너지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낸다. 저장 에너지원. 저장해뒀다가 쓰는 거야. 주로 피부 밑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이거야.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니까. 자, 근데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보통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지방이 두껍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그래서 가장 우리 몸이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야. 특히 뇌가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먹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섭취량은 많은데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잠깐 보면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물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혈관에 차 있는 것도 물이고 세포에 차 있는 것도 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얼마나 많겠어 우리 몸에.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은 거 66%. 그 다음이 단백질, 그 다음이 지방, 그 다음이 무기염류, 그 다음에 5등이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순서별로 한번 적어서 이거 외워줍시다.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그래서 물단지모탄 이렇게 외워줍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금 5등이나 한다는 거. 여기 보면 그래서 섭취량에 비해서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 항상 문제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 탄수화물은 글리코젠이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글리코젠은 뭐냐면 다당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얘도 다당류야. 근데 동물들이 만든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형태야. 우리 식물이 광합성하고 나서 만든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돼서 저장이 됐었지. 근데 우리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글리코젠 녹말과 뭐가 다르냐면 잠깐 얘기해주면 녹말이랑 글리코젠. 녹말은 좀 얘네들이 가지가 별로 없이 되게 많이 이어져 있어. 가지가 좀 있어도 이렇게 가지가 많진 않아. 근데 글리코젠은 이어져 있는 형태 자체가 좀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끝부분에 나와 있는 포도당이 많겠지. 그래서 좀 위급한 상황일 때 포도당 하나씩 끊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녹말은 그게 안 돼. 녹말은 물에도 잘 안 녹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들은 뛰어다니고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심장을 빨리 뛰고 근육을 빨리 움직여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저장을 해요. 포도당을 더 사용하기 쉽도록. 그 다음 단백질 볼게.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라 지방이 없을 때는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래서 탄수화물 먼저 쓰고 그 다음 지방 쓰고 그 다음 단백질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세포의 구요주 성분이다. 세포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뭐 근육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카락도 뭐 단백질이다 이런 거 들었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호르몬. 우리 몸에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흐르거든. 그런 호르몬들이 다 단백질로 거의 성호르몬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단백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효소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일을 하게 도와주는 물질들. 항체는 이제 세균들과 싸우는 성분. 그래서 다들 히읗으로 시작하지. 히읗 단백질 이렇게 외워줍니다. 그래서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요것들은 단백질의 이제 중요 맨 뒤에 6쪽에 잠깐 가보면 여기 단백질에 이렇게 구조가 나오거든. 보면 얘는 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하나가 단백질들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뭉쳐져서 기다란 형태의 단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면 작은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복합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는 이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렇구나 하고 봐주면 됩니다. 근데 아미노산은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이다. 20가지의 조합으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백질을 다 만드는 거야. 그걸 조합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조합되는 순서, 그리고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몸에서 못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반드시 밖에서 먹어줘야 돼. 음식물로. 그것들을 가지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자, 지방도 봐주면 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다. 우리 가끔씩 비계나 이런 거 국물에 막 떠있는 거 보일 수 있을 거야. 물에 안 녹지 기름은. 그래서 유기용매가 이제 기름 성질이거든. 유기용매 녹는다. 글리소릴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돼 있다. 또 여기 봐주면 지방 요렇게 생겼거든. 요렇게. 그치. 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방 분자 하나야. 근데 여기 있는 머리, 이거 산발 낙지처럼 생겼잖아. 낙지의 머리가 글리세롤. 낙지 다리 하나하나를 지방산이라고 해요. 근데 얘들이 분해될 때는 어떤 형태로 분해되냐면 머리에 다리 하나 남아있고 다리 2개만 떨어져. 그래서 얘가 다리 하나 있는 글리세롤이라 해서 모노글리세리드. 얘들은 각각 지방산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최종으로 소화되고 흡수하는 형태는 요 형태로 하나의 세트로 흡수가 되겠죠. 요것도 외워줍니다. 여기 소화 흡수 형태 가장 마지막 소화 형태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 그리고 열량이랑 구성원소들 이 표는 아주 중요하니까 다 암기해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4